고속도로에서 적당히 속력을 내면서 달려도 볼트 EV가 한 번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끝까지 보겠습니다. 서울까지 311.9km 달려 도착했을 때 배터리가 50.2% 남았고 소비 전력은 30.0kWh였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 잔량이 50.98%로 올라가고 주행 가는 거리가 3km 늘어난 대신 0.1kWh 더 소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행 여건이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나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해가 쨍쨍해서 외기 온도가 섭씨 33도로 비가 간간히 내렸던 전날보다 5도 정도 높았습니다. 이게 곧바로 문제가 되었는데 시작한 지 3분 만에 아이폰이 과열되어 촬영이 중지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주행 중에 몇 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연비 하락을 막기 위해 에어컨을 안 튼 게 문제였습니다. 외기 온도가 계속 올라갔지만 공기를 식히지 못하니 뾰족한 방법이 없었죠. 결국 촬영 데이터가 손실된 구간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인 한남 나들목에 이르러 시내 주행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폰 문제로 멈춘 시간을 제외했음에도 평균 구간 속도는 시속 25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도 만만치 않아서 서초 나들목에서야 속도가 붙었습니다. 촬영 문제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다시 손을 봤지만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저장이 안 되어 다른 방도를 찾았습니다. 구간별 주요 수치는 음성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주행 속력은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지만 GPS 기준이라 계기판보다 시속 3km 정도 낮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서 서서히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통과했는데도 연비가 나아지지는 않았네요. 그냥 빠르지 않게 움직인다고 반드시 연비 주행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정속 주행이 중요한 듯 합니다. 중간중간 서행하는 모습은 기흥 휴게소를 지날 때까지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호텔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전체 평균 속도가 시속 69km 정도였는데 이 시점에서는 63km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상 편도 4차로까지 있는데도 체증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수도권이긴 하구나 생각이 되네요. 자주 경험해서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성 휴게소까지 오니까 속도는 거의 정상화되었습니다. 나주 출발부터 지금까지 총 6시간 넘게 주행을 하면서도 배터리는 아직 40%가 남았더군요. 차분하게 정속 유지를 한다면 충분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망향 휴게소를 지나치고 총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어섰습니다.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라면 이 정도는 가야죠. 바로 이어 경부고속도로에서 논산-천안-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위해 천안 분기점까지 오는 과정에서 언덕을 오르니 연비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 반대 방향으로는 kWh당 15km가 넘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죠. 여기까지 오니 벌써 서울에서 출발한 지 2시간이 넘었고 총 운전 시간도 7시간에 육박했습니다. 정안 휴게소를 통과하고 나니 한 가지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녹화 영상 저장에 애를 먹던 아이폰이 부활한 것입니다. 외기 온도가 다소 내려가서 그런 듯 한데 도착할 때까지 잘 작동했습니다. 덕분에 주행 가는 거리와 배터리 잔량의 변화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도 틀어진 걸 보정해서 아래쪽이 약간 검습니다.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여정이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논산-천안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 110km 도로라 추월하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25%로 떨어지는 것을 보시는 가운데 157km 더 달릴 수 있다고 나왔는데 잔여거리는 142km로 약간의 여유가 유지되고 있었네요. 논산 분기점을 통과해서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이어서 여산 휴게소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로 돌아온 것과 상관없이 얼마 전부터 막힘없이 달린 덕에 전체 평균 속력이 시속 65km를 다시 넘었습니다. 이제 총 주행거리는 500km를 돌파했는데 예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시속 100km로 달려도 이 날씨에는 그 정도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대망의 50kWh 소비와 배터리 잔량 20%를 찍으면서 이서 휴게소를 지나쳤습니다. 평균 연비가 계속 kWh당 10.4km 이상이고 속도 유지도 잘 되어서 기술적 관점에서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총 운전 시간이 8시간을 돌파한 게 문제라면 문제죠. 하루에 주행을 다 하지 않은 게 다행인 듯 합니다. 정읍 휴게소까지 오니까 어느새 550km를 달렸군요. 배터리 잔량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잔량계 색상이 초록에서 주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새 배터리라 이 정도지
교체 전에 주행을 시도했으면 이 정도까지 오는 게 한계여서 충전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윽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전에 마지막 휴식 공간인 백양사 휴게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이쯤에 충전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안내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아직 멈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1회 충전 600km 주행을 돌파했는데 아직 30km 남짓 더 갈 수 있었네요. 도로를 따라 광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평소 많이 들르는 곳인데 배터리가 5%라도 남았으면 항상 귀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내를 빠져나와 나주 혁신도시로 향했습니다. 막바지에 주행 가는 거리가 부족으로 바뀌었지만 여행을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주 서울 왕복 여행이 끝났습니다. 배터리를 3% 남기고 624.4km 주행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7km라 640km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배터리가 안정화된 후에 총 용량을 계산하면 61.28kWh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서울에서 나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초반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평균 속력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연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계기판 기준 시속 80km로 정속 주행을 한 것이 평균 연비를 kWh당 10km 이상으로 유지한 비결입니다. 외기 온도는 섭씨 28도에서 35도 사이였기 때문에 중간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연비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조장치는 송풍 기능만 쓰고 에어컨을 전혀 쓰지 않아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했지만 매우 더운 건 감수해야 했습니다. 확인을 끝내고 완전히 충전을 해보니 보시다시피 68.8kWh가 들어갔는데 총 소비량이 59.6kWh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86.6%의 충전 효율 내지 13.4%의 충전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평균 충전 효율이 87.1%였으므로 정상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배터리가 용량도 넉넉하고 충전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여러모로 확인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상 없이 잘 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